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꿈꾸는 사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한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궁궐에 처음 울려 퍼지던 그 고요한 밤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의 이야기입니다. 패비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이름조차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한 소년의 기록이죠. 누군가에게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의 이야기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잃고 상처받은 한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 갔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았던 한 아이의 눈물과 그리움이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서 시작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유년 시절과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운명의 1482년, 그리고 차가운 옥좌 위에 홀로 남겨진 청년왕의 깊은 고독. 이제 연산군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의 아들,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떻게 자라나고 상처받았는지 그 애틋하고 슬픈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누우신 채로 눈을 살며시 감아주세요. 달빛이 새우려든 조선의 궁궐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가을밤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1476년 11월 창덕궁에 첫 서리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낮 동안 분주했던 궁궐도 해가 지고 나면 서서히 잠들어 갔습니다. 바람은 처마 끝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갔고 달빛은 마당 위에 은은한 빛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고요한 밤, 한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세상에 처음 울려 퍼졌습니다. 훗날 연산군이라 불리게 될 아이의 첫 숨결이었습니다. 아이는 따뜻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향기로운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궁궐의 사람들은 왕자의 탄생을 조용히 축복했습니다. 유모들은 아이의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궁녀들은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위해 온 궁궐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세상의 환영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드러운 비단 이불이 그를 감쌌고 언제나 따뜻한 손길이 곁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머니의 다정한 숨결이 아이를 지켜주었습니다. 바깥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그 품만큼은 언제나 봄날처럼 포근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저 달은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평온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아이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려 합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따뜻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맑은 빛만이 머물러 있었고 그의 작은 손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사랑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계절이 천천히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달빛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빛이 어머니와 아이를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기도처럼 말입니다. 멀리서 야경꾼이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종소리가 밤하늘에 조용히 울려 퍼지고 사라졌습니다. 궁궐은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아이가 자라나는 이야기,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달빛이 여전히 창문 너머로 빛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입니다. 그 옛날 어린 원자가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부드러운 자장가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린 원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1476년 늦가을에 태어난 아이에게 세상은 온통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윤 씨의 품은 겨울바람도 막아주는 든든한 성벽이었고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아이를 편안한 꿈나라로 인도하는 자장가였습니다. 창덕궁의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맺히는 추운 겨울에도 어머니의 방만큼은 언제나 봄날처럼 포근했습니다. 봄이 오면 복숭아꽃이 흩날렸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후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작은 발로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려 아이를 받아주었습니다.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면 아이는 작은 손으로 그것을 잡으려 했고 어머니는 그 모든 순간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름이면 연못에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무릎에 앉아 물 위를 떠다니는 꽃잎들을 구경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해도 천둥이 울어도 어머니의 품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은은한 촛불 아래에서 자장가가 흘러나왔고 아이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478년 가을 원자는 이제 2살이 되었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나비는 왜 날아다니는지, 달은 왜 밤에만 뜨는지 아이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질문에 천천히 다정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별빛처럼 반짝였고 어머니의 미소는 달빛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480년경부터 궁궐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고 시선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린 원자는 그 복잡한 사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에 때때로 스치는 그늘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자주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더욱 간절하게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머니의 작은 한숨이 들려왔고 아이는 그 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무엇이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눈가를 살며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482년 운명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7살이 된 원자에게 그날은 평범한 아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문이 열리고 익숙한 미소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궁궐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볼 때마다 눈을 피했고 누구도 아이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어미 잃은 새가 둥지를 그리워하듯 어린 원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주인 잃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는 넓은 마루를 걸어 다니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익숙한 치마자락이 보이지 않을까,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궁녀들의 안타까운 한숨 소리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는 혼자 잠들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자장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도 부드러운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창문 너머로 고요히 빛날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꾹 깨물면서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눈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그 누구도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모든 흔적이 조용히 지워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원자를 보며 조심스럽게 수군거렸고 아이가 다가오면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아이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폐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죄인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이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프게 깨달아 갔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진실이었습니다. 봄이 와도 꽃이 피어도 아이의 마음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후원을 거니는데 원자는 늘 혼자였습니다. 연못께 앉아 물끄러미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아이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그리움은 짙어졌고 그 그리움은 점차 가슴 깊은 곳에 멍처럼 맺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아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저 구름 너머 어디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를 붙들고 아이는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지나가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눈이 내렸습니다. 아이의 키는 자랐고 어깨는 넓어졌지만 눈동자의 서린 슬픔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준비를 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7살적 그날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텅 빈 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려도 아무리 성대한 잔치가 열려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허기였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따뜻한 눈빛, 다정한 위로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어미 잃은 어린 새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원자는 패비의 아들로 외로운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달빛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밤들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조용히 자리 잡았고, 그 그리움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바라보던 그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 그 달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고요하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젠가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494년 12월, 조선에 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덕궁의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있었고, 궁궐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그 차가운 계절에 조선의 9번째 왕 성종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5해 동안 나라를 다스려온 임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궁궐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빈전을 드나들었고 곡소리가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19살의 원자는 아버지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삼배에 상복이 살갗을 스쳤지만 몸의 추위보다 마음의 추위가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그래도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 그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1495년 1월 새해가 밝으며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화려한 골룡포를 입은 청년의 모습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용문의 면류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졌고 붉고 금빛이 어우러진 옥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만세소리가 궁궐 안팎으로 울려 퍼졌고 북소리와 종소리가 하늘 끝까지 닿을 듯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화려한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꼈고 모든 것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조선의 10번째 왕 연산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청년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옥좌는 생각보다 높았고 그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았지만 정작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존경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예의였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옥좌는 화려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만인지상의 자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왕의 등 뒤로는 언제나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왕이 된 후의 하루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녘부터 상소문이 쌓여 들어왔고 해가 떠오르면 신하들이 조정에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없는 회의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미묘한 권력의 흐름이 젊은 왕의 어깨 위로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신하들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왕의 모든 것을 간섭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심지어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나야 하는지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왕을 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전각이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존칭으로 가득한 말들이 오갔지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향해 예를 갖추었지만 그를 한 사람의 아들로, 한 사람의 청년으로 바라보는 눈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더욱 혼자였습니다. 해가 지고 모든 의식과 회의가 끝난 뒤 넓은 침전에는 촛불만이 외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주했던 신하들의 발걸음은 사라지고 대신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조용히 궁궐 담장을 스쳤습니다. 청년 왕은 그 고요 속에서 종종 혼자 걸었습니다. 붉게 칠해진 긴 회랑을 따라 천천히 발을 옮기며 등불 너머로 흔들리는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텅 빈 방 안을 헤매던 작은 소년,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몰래 눈물을 삼키던 시절. 세월이 흘러 몸은 자랐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소년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 처음 맞이한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폐비의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세월이 흘러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짙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궁궐 안에서 금기와 같았습니다. 누구도 선왕의 패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짐짓 모른 채 하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고 궁녀들은 왕의 시선이 머물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그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궁궐의 모든 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왕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왕이었지만 정작 가장 듣고 싶은 어머니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그는 가끔 홀로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신하들의 눈을 피해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골룡포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걷다 보면 불어오는 바람에 어머니의 냄새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연못께 앉아 물을 바라보며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어머니를 닮았는지 알고 싶었지만 7살의 기억은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텅 빈 마당을 울렸습니다. 왕은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은 기와를 타고 흘러내려 땅을 적셨고 왕의 마음에도 소리 없는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를 단행하고 외교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신하들은 절제를 권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셔야만 잠시라도 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어머니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가 부드러웠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면 모든 것은 다시 차갑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때때로 궁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옷을 즐겨 입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패비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무거운 왕관도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은 그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세상과의 거리를 더욱 벌려놓았습니다. 그는 만인의 머리 위에 서 있었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어깨 하나 없는 자리가 바로 왕이라는 자리였습니다. 차가운 옥좌 위에서 그는 점점 더 단단한 얼굴을 익혀갔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법을 배웠고 내색하지 않는 법을 익혔습니다. 누구도 그의 눈물 자국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 왕의 마음에는 2겹, 3겹의 껍질이 생겨났습니다. 그 껍질 안쪽에는 여전히 상처 입은 소년이 살고 있었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 소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바라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옥좌 위에서 혼자 그 별들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이,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진심을 나누고 싶은 갈망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왜 떠나야 했는지, 자신은 왜 패비의 아들로 살아가야 했는지, 그 질문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그의 가슴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고 그 역시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는 막연한 예감만이 깊은 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게 숨 쉬고 있었습니다. 청년 왕의 고독한 그림자는 그렇게 옥좌 뒤편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달빛이 창문 너머로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1498년 봄 궁궐에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실려 마당을 가로질러 갔고 처마 끝에서는 제비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와는 달리 그 빈자리만큼은 언제나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궁궐은 고요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오래된 전각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람에 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늙은 궁녀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이 궁궐에서 조용히 사라진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금기였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되는 이름, 패비 윤 씨였습니다. 궁녀들의 목소리는 애틋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어린 원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조용히 회상했습니다. 밤이면 자장가를 불러주던 부드러운 목소리, 웃을 때면 봄날 햇살 같았던 미소를 그리워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들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했던 그리움이 조금씩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궁녀들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은밀하게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래된 궁녀들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그들은 하나둘씩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궁녀는 패비께서 매화를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꿋꿋이 피어나는 꽃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셨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검은고를 즐기셨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조용한 선율을 타며 하루의 시름을 달래셨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진 기억들이 모여 점점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 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가 살았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모두 치워졌고 벽에는 빛바랜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빈 공간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어머니의 숨결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자신을 안아주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7살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게 그를 감싸는 바람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따뜻한 손길 말입니다. 해가 기울어 갈 무렵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방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선왕 시절의 기록도 찾아보았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는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차가운 사실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조한 문장들 사이사이에서도 그는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여인이 겪었을 마음의 변화, 쌓여갔던 오해들, 점점 차가워져간 궁궐의 분위기까지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마지막 순간에는 무엇을 생각하셨는지를 말입니다. 그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었고 매미들이 나무 위에서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계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뒤섞인 계절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이제 막연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과 성품, 좋아했던 것들과 슬퍼했던 순간들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그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에 있는 소박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풀들을 흔들면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덤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 아래 잠들어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전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밖에서는 가을벌레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들, 그리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금지된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가슴 안에서만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구체적인 얼굴과 목소리, 성품과 사랑을 가진 한 사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깊은 궁금증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먼 바다에서부터 천천히 밀려오는 파도의 첫 물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물결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흔들며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며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며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리라는 믿음을 품고 말입니다. 달빛이 창문 너머로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금지되었던 이름은 이제 사랑스러운 속삭임이 되어 왕의 꿈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갔습니다. 1500년 늦가을 궁궐에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마당에 국화꽃들이 하나둘 시들어가고 나무잎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왕이 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그 진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측근 신하 임사홍이 조용히 왕을 찾아왔습니다. 임사홍은 오랫동안 왕의 곁에서 충성을 다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왕이 무엇을 그리워하는지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주위를 살피며 품속에서 오래된 문서 한 뭉치를 꺼내 왕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선왕 시절에 올려진 상소문들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은밀히 보관되어 온 문서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패비 윤 씨에 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누런 종이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풍겨왔고 잉크는 조금씩 발해어 있었지만 글자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궁중의 일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의 호흡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1479년, 1480년의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이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패비 윤 씨. 상소문은 담담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때 얼마나 사랑받는 왕비였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오해들이 어떻게 커다란 의혹으로 자라났는지, 궁궐의 분위기가 어떻게 차갑게 변해갔는지가 세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는 점점 더 가혹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간언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왕비의 언행에 대한 지적, 성품에 대한 의심, 작은 실수들을 크게 부풀린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 후궁들과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며 신하들은 저마다 이유를 붙였습니다. 왕은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가 그려졌습니다. 사랑을 잃어가는 두려움과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어머니는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1482년의 기록에 이르렀을 때 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어머니에게 패비라는 이름이 내려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소문은 그 마지막 날들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오해가 만들어낸 비극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7살 된 작은 아이가 홀로 남겨질 것을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그 대목에서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막연한 그리움이 이제는 구체적인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자신을 생각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투명한 눈물방울이 오래된 잉크와 만나 살짝 번져갔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섞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상소문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를 감싸 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촛불만이 잔잔하게 흔들리며 그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떠나야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 진실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만 궁궐의 복잡한 권력 다툼과 오해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을 뿐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 고요한 밤 속에서 왕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들이 조용히 소용돌이쳤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었습니다. 연민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했던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모든 것들에 대한 진실을 묻어버렸던 세월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조용히 가라앉혔습니다. 지금은 그저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분노보다는 사랑이,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다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었다고, 억울하게 떠나셨다고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잊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진실을 알게 하겠다고 조용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궁궐은 고요했고 달빛은 창문 너머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아픔은 컸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풀렸고 막연했던 그리움이 구체적인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금기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떠난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상소문 속에 적힌 기억들은 이제 그의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붉은 눈물로 적신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이야기는 그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슬프면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평안을 얻은 잠이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한 용기 속에서도 위로를 찾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입니다. 밤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그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평화롭게 말입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궁궐은 잠들어 있었고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사람의 왕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새로운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다짐은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작은 불씨와 같았습니다. 언젠가 그 불씨가 어떤 모습으로 타오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며 마지막 빛을 내다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달빛만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붉은 눈물로 적신 기억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밤이었습니다. 1504년 늦가을 창덕궁의 밤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하늘에는 옅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둥근 달빛은 궁궐 지붕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왕은 창가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소문을 통해 어머니의 마지막을 마주한 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마치 비가 오기 전 숨을 죽인 하늘처럼 팽팽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슬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상처와 억울함, 그리고 세월 속에 묻혀버린 진실에 대한 생각이 느리지만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을 향한 눈물이 그를 이렇게 만든 세상을 향한 질문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등불을 희미하게 낮춘 뒤 왕은 천천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긴 하루가 끝난 뒤 찾아오는 고단한 피로가 몸을 감쌌습니다. 머리맡에서는 촛불이 잔잔하게 흔들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는 오래전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조용히 귓가를 스쳤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생각들이 떠다녔지만
지친 몸은 서서히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고 생각의 실타래는 하나둘씩 끊어지며 조용한 어둠 속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요한 밤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 작은 불씨가 언젠가 세상을 향한 결심으로 번져나가 조용했던 궁궐을 서서히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자신의 상처가 곧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시간은 그렇게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패비의 아들로 태어나 상처를 품은 한 청년 왕의 밤도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한 밤의 끝에는 서늘한 새벽 공기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고요한 밤의 끝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복수의 그림자와 조선 조정을 흔들어 놓을 무거운 발걸음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꿈꾸는 사관은 다음 시간에도 조용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